자, 이번에 극자외선 규제, EUV 관련주 관심 가져볼까? 이번에는 좀 EUV 관련주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지금 1등 못하고 있는 파트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사업인데, 자, 이쪽에 지금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화성에다 공장도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일본의 규제는 또 이쪽 부분에 속도 조절을 시키는 규제들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 국산화를 위한 과정 속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업들도 눈여겨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건 파트너님, 예. 이쪽도 상당히 좀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저는 이제 SNS 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지금 극자외선 부분 이쪽 부분이 아까 이제 저 일본이 지금 규제했던 부분에 있어서 포토레이스트하고 에칭가스하고 이제 플루오로폴리이미드 이쪽인데 사실 플루오로폴리이미드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상업화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상태고 지금 에칭가스 부분도 이제 뭐 러시아가 공급을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이제 대체할 수 있는데 사실 EUV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좀 뭐 국내 국산화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3조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이제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쪽에서 EUV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감광액의 그 1에서 15나노, 13.5나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이 지금 1에서 15나노까지 규제를 했고 15에서 193나노까지 또 규제를 했고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에 생산하는 쪽은 193나노 이상권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쪽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 이제 국산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관련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노광 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트를 쪼여 가지고 웨이퍼 위에 원판에 회로를 그리는 것이고요. 그 회로를 깎아내고 또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입히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웨이퍼 원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SNS텍이 되겠는데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서 SNS텍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일본의 어떤 무역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쪽에 이제 기술력이 좀 더 개발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이제 SNS텍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도 최근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 이제 부담은 갑니다만 눌림 구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내 이 기업들 어쨌든 간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쪽이나 일본이 기술 우위 쪽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어쨌든 간에 이 국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성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일단 EUV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딱 일본의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된 부분에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업체라면 좀 장기적으로 좀 지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SNS텍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펠리컬이라든가 칠러 쪽에서는 또 FST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송관종 파트너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역시 이동근 파트너님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요. 자, 일본이 왜 3대 소재를 콕 집어서 지금 규제를 하는가 살펴보면 삼성전자 4월에 7나노미터의 그 반도체 양산 라인을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뭔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섞였는데, 근데 사실 이쪽은 보면 지금 뭐 관광객이나 이쪽을 사용할 때 보면
거의 뭐 100% 일본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쪽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라인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산을 위한 라인이지 뭐 테스트를 위한 라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 부분에서 뭐 극자외선 광원을 위해서 뭔가 설비를 만들려면 한 수백억 원의 또 자금이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 그쪽 뭐 블랙마스터 쪽에서 이 XNX텍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저 국산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OLED 분야 이쪽 고부가가치 쪽에도 지금 SNS텍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좋은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는 SNS텍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뭐 EUV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동진 세미캠, 네, 그다음에 SNS텍, FST 뭐 여러 기업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SNS텍이 지금 2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신학스 파트너의 의견 들어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저도 뭐 SNS텍이 괜찮은 그런 부분인데요. 두 분이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에 일본에 대한 규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그 장비에 대한 소재나 뭐 그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원익 IPS가 딱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양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핵심 제품, 그러니까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특히 PCVD라고 아까 먼저 그 미코 얘기할 때에도 CVD 장비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증착입니다. 즉 이 PCVD는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극자외선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7나노급의 아주 고효율의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착 장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을 하나씩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 에처라고 해서 이 건식 그 에칭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원익 IPS도 주가는 뭐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해 봅니다.